우리 아이 키 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키는 유전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키를 결정하는 유전적인 요인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성장 과정 중의 영양 상태, 운동 등 환경적인 요인에 지배를 받는다. 키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키 작은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 내 아이는 과연 클 수 있을까?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휘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내 아이의 성장 클리닉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영입니다. 이민재 아나운서 요즘에 루키즘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루키즘이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요? 요즘 외모도 경쟁력이다 해서 이 외모 지상주를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네. 요즘 학생들이 스펙 쌓기 열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모도 스펙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취업을 앞두고 이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무분별한 성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콤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키는 성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네. 큰 키가 경쟁력인데 오늘은요, 이 꽃잎 위에선 한의원의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내 아이의 성장 클리닉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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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키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원장님 모셨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크면 싱겁고 키가 작으면 좀 야무지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도 키 커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키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키 성장이 현대사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외모 어떤 지상주의라는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그 건장한 체격은 인격 형성과 함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네. 2008년도 하이키 한의원의 그 조사를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312명으로 한 키에 대한 이식도 조사를 보면요. 큰 키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사회생활 시 유리하다 54%, 그리고 미관상 보기가 좋다 36%, 그리고 무시나 놀림을 당하지 않는다 9%, 이성교제 시 유리하다 1%라는 재밌는 인식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최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키를 조사했더니 남학생 같은 경우는 182cm,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168cm라고 나왔거든요. 요즘 이 키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 키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네, 키는 뭐 엄마 아빠의 키를 담는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전, 즉 엄마 아빠의 키를 담는 경우는 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77%가 후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주로 영양에 영향을 받는 게 한 31%, 그리고 네. 운동이 20%, 그리고 수면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한 26% 등의 어떤 그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소아신경정신과를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키가 안 크면 엄마 때문에 안 컸어, 아빠 때문에 안 컸어, 부모님 탓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보다 이제 후천적인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키는 어떻게 해야 클 수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전 말씀드린 예.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면 키가 잘 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키가 잘 크게 됩니다. 잘 먹는 음식은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위주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자려면 보통 10시 이전에는 자야 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이 최대치에 달하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깊은 수면 상태에 의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쉬운 뭐 산책에서부터 줄넘기,
그리고 수영 등의 운동을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키가 크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판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소화 비만을 치료해야 키가 큰다. 두 번째는 허약 체질을 치료해야 키가 큰다. 세 번째, 소아 스트레스 질환을 치료해야 키가 큰다. 굉장히 많은데 네. 네 번째 볼까요? 자세를 바로잡아야 키가 큰다. 자, 습관을 바로잡아야 키가 큰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키가 큰다. 이 6가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키가 잘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살이 쪄 있는 경우는 소화 비만을 치료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폐 기능이 약해서 비염이나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허약 체질을 바로 잡아줘야지 키가 또 잘 크게 됩니다.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어떤 긴장과 불안 상태에서는 키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ADHD나 틱 장애 등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척추가 바로 서기 위해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겠고요. 네. 그리고 먹는 습관, 그리고 자는 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해되는 것도 많지만 소아 스트레스, ADHD나 틱 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키와는 별개일 것 같은데도 굉장히 키가 크기 위해 치료해야 될 요소로 꼽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뇌 기능에 문제가 와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네. 심리적인 어떤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불안한다든지 네. 예민하다든지 긴장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이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주로 주로 반대적으로 도피하려고 하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신경 정신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에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어린 시절의 성장 속도가 이 키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릴 적부터 키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보통 키를 결정하는 수면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운동들이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긴 시간에 의해서 습관화되는 경우에 네. 키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고 하듯이 네. 제가 빗대어서 3살 키가 80까지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키가 3살 이전의 키도 중요하지만 사춘기 이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춘기가 오게 됐을 때는 향후 2에서 3년 이후면 키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그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키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키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내 아이의 성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성장 상태 체크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수면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뒤척이지 않고 빨리 잠이 드는지, 그리고 수면 시간은 충분하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잠을 얕지 않게 깊게 푹 자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뒤척거리지 않고 잘 일어나는가, 그리고 식습관을 내서 보시면 식욕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음식을 또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지, 네. 그리고 특히나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유를 하루에 한 500cc 이상을 마시는가, 그리고 고기류 등을 하루 한 끼 이상 먹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는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잘 하는지, 그리고 공부 중이나 일상생활 중에 자세가 바른지, 그리고 쉽게 짜증을 잘 내는 아까 그 스트레스성 네. 어떤 그 상황이 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건강 상태나 발달 상태가 중요한데요. 설사 또는 변비가 있으면서 장이 나쁘지 않은가, 그리고 살이 쪄서 소화 비만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코막힘,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서 코막힘이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그 요즘에 아토피 피부염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이 성장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먹는 것에 비해서 키가 자라지 않고 살만 찐다든가, 네. 수면 중에
그리고 활동 중에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허약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잠자는 도중에 무릎이나 종아리가 아파서 성장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여아의 경우에는 초경이 초등학교 5학년 이내에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이전에 변성기가 오거나 음모가 와서 사춘기가 또 시작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반에서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세 번째 이내에 들질 않는지, 그리고 아이가 평균 키 이하인데 1년에 5cm 이하로 자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뼈 나이가 또래보다 2년 이상 어린 경우에는 반드시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보면은 세부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여자 학생 같은 경우는 초경이 5학년으로 딱 기준이 잡혀 있고, 또 중학교 남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으로 변성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기준들이 굉장히 세부적인데 내 아이의 성장 속도를 알면서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방에서도 이런 성장 발달 검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검사가 지금 어떤 검사죠? 네, 체열 검사, 체성분 검사, 자율신경 기능 검사, 이 세 가지 기본 검사 장면인데요. 체열 검사는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컴퓨터 컬러 영상으로 나타내 주면서 체표의 한열 변화를 통해서 장기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소아의 경우에도 키 성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분 분석 검사는 비만도나 영양 결핍, 운동 부족 등의 상태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성장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신체 구성 물질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지방의 증가 없이 최적의 상태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신경 기능 검사는 심박동의 미세한 파형 변화를 분석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파악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검사는 정신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성장에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이가 맨발로 어디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어떤 검사인가요? 네, 그건 족저압 검사라고 하는데요. 족저압 검사는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알아보는 장치입니다. 플레이트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발의 무게중심과 압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전후 좌우의 무게와 압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추나 치료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체형 검사는 아이가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도 잘 자라지 않는다면 척추의 몸의 정렬 상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단지 키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척추의 부정렬 상태를 개선하는 전반적인 얼라이먼트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치료의 첫 걸음은 그 성장판 검사인데요. 우선 손목, 발목, 골반뼈를 엑스레이 방식이나 또는 초음파 진단기로 촬영을 해서 성장판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열려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인지, 얼만큼 더 클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성장 예후와 치료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니까 이 성장 발달 검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성장 클리닉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운동 처방 요법과 한약 요법이 병행이 됩니다. 네. 특히 운동 요법 중에서 워킹 트랙션이라고 해서요, 척추 견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을 보고 걷게 합니다. 바르지 못한 척추를 견인 운동을 통해서 바로잡게 되고요. 또한 하지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그림은 일명 덜덜이라고 하는 진동 운동기와 유사한데요. 특이점은 좌우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으로도 흔들림이 있어서 전후 좌우로 자극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장판 자극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여러 가지 훈련도 있지만 이 성장탕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이 성장탕이 한약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장탕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한약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오가피산이나 육미지향원, 조원산 등의 처방을 활용하는데요. 성장을 방해하는 후천적인 원인 중에서 소화기의 허약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성 소화 불량이라든지 설사나 변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소화기를 강화하는 처방을 쓰게 되고요. 심리적인 어떤 소화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이 있을 때에는 귀비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가감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약 체질로 인해서 비염이나 중이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는 경우는 그 폐기능을 보하면서
그리고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네. 처방을 하게 됩니다. 성장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키가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로 이 성장탕에 들어가는 약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로 대표적인 약재가 이제 녹용이 있겠고, 네. 그리고 오가피, 산약, 용안육, 그리고 석장포, 인진호와 율무가 있습니다. 예, 맞네요. 네, 주로 이제 대표적인 이 약재들인데요. 네. 녹용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사슴의 뿔이죠. 자양강장의 대표약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면서 골수 조혈 세포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가피는 뭐 근육통이나 신경통에 쓰이는 그 약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네. 하이키아니원에서는 이 KI180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허 물질을 오가피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KI180의 주약이 되겠습니다. 오가피가 주 약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 아이가 좀 키가 작다 싶은 이제 고민이신 부모님들은 이 성장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살 때 먹어야지 이게 효과가 가장 큰가요? 주로 이제 사춘기 이전에. 이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온 이후에 2에서 3년이 지나면 네.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한약이나 운동치료 외에도 이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치료법이 있을까요?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주로 목 디스크나 허리 네. 디스크에 활용되는 줄만 알고 계신데요. 네. 주로 아이들에게는 경근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굳은 근육들을 풀어주고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추나요법을 제가 시행을 했을 때는 네. 굽어져 있는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한 1에서 한 2cm 정도의 키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자세만 바로 잡아도 키 1cm, 2cm는 큰다고 많이 네. 하는데 그게 바로 추나요법이었군요. 네,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를 바로 잡았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내 아이의 키 성장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크나요? 이런 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키 커야 된다, 고기 많이 먹으라고. 네, 맞아요. 맞습니까, 원장님? 네, 일단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는 단백질이죠. 주로 성장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칼슘이나 단백질 요인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육류를 과잉 섭취하게 됐을 때는 네. 아무래도 지방이 축적돼서 살이 찌기가 쉽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또 성조숙을 불러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겠고 네. 그보다도 더 좀 더 필요한 건 식물성 단백질, 콩류, 두부류가 네. 식물성 단백질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아침에 재는 키가 저녁보다 크다.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입니다. 보통 아침에 재는 키가 저녁보다는 1에서 한 2cm 정도 더 크게 측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추간판이 낮에 활동 시에는 눌려져서 중력에 의해서 눌려져서 있는데 그게 이제 저녁에 자면서 쉬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완이 된 상태에서 아침에 키를 재게 되면 한 1에서 2cm 정도는 키가 크게 돼 있죠. 네. 주로 아침에 키를 재야겠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키를 측정할 때는 네. 항상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에 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잠을 많이 자면 키가 크나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잠을 잘 자야지 키가 잘 크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잠을 많이 잔다고 키가 무조건 크는 건 아니고요. 잠을 자는 시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성장 호르몬이 최대치에 달하는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에는 예. 깊은 수면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부하라고 늦게 자면 안 되겠네요. 일찍 자야겠습니다. 근데 키를 위해서는 일찍 네.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 학습 스트레스가 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이 성장 키와 관련된 궁금했던 사항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 꼭 한번 이 성장 클리닉을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내재되어 있는 아이들이 방문을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아래에 어떤 증상의 한 두세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꼭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밥을 잘 안 먹고 배가 자주 아프고 네. 감기에 잘 걸리고 늦게 자고 네. 운동 안 하고 배가 나와서 소화 비만이 되고 밤에 소변을 보고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네. 그리고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네.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제 키가 크려면 잘 먹고 잘 자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발육 상태가 너무 좋아도 오히려 이제 키가 안 클 수 있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요즘에 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성조숙증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빨리 발육 상태가 너무 빨라서 성적으로 조숙을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성조숙증이 2001년 1158명에서 네. 2005년 5274명으로 5년 새 4.5배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처럼 초경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이유는 과잉된 열량과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환경 호르몬의 복합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는 네. 소화 비만이 성조숙증을 촉진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성조숙증을 정의를 하자면요, 사춘기 개시 연령보다 2년 이상 사춘기 개시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 네. 그리고 사춘기의 신체 징후 발현이 여아에서 만 8살 이전, 그리고 남아에서 만 9살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정의합니다. 방금 사춘기 개시 2년 앞서 이루어지면 성조숙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춘기 개시는 언젠가요, 그러면? 보통 여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13살 정도. 네, 13살 정도를 보고 있죠. 그리고 네. 남아의 경우에는 중학교 한 2학년, 1, 2학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춘기 개시의 연령이. 그렇군요. 근데 8살 이전에 벌써 그렇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빠른 굉장히 거네요. 빠르죠. 예. 예, 만 8살이면 보통 초등학교 2학년에 그렇죠. 그 성조숙증으로 내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이렇게 성조숙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남아와 여아를 구분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아의 경우에는 가슴 멍울이 잡히게 되고요. 특히 가슴이 간지럽다거나 옷에 부딪히면서 아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피지가 분비가 되면서 여드름이 올라오고 특히 머리에서 좀 약간 신냄새 같은 냄새가 좀 나게 됩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이 커지기 이제 남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네.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고 음경이 짙어지면서 길어지고 피지가 분비되면서 여드름이 나고 똑같이 머리에서 어떤 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네. 목젖이 나오면서 변성기가 시작되는 것이 성조숙증의 증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이 사춘기 일찍 겪는다고들 정말 얘기들 많이 네.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사춘기가 이렇게 빨리 오면은 안 좋은 점이 뭔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춘기가 빨리 오면 키가 크지 않게 됩니다. 네. 네, 여학생이 초경을 시작하면 키 네. 성장이 한 2, 3년 후에는 체중 신장이 98%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가슴이 나와야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생리를 하지 않아야 될 때, 네. 생리를 하게 됐을 때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예.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남학생의 경우에도 네. 역시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네. 이미 사춘기가 왔다는 거는 이제 곧 머지않아 성장이 멈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스퍼트를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가 되겠죠, 그죠? 네. 라스트 스퍼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성조숙증도 한방 치료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방 치료로 가능합니다. 특히 성조숙을 지원하면서 키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하이키한의원에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여자아이들에게 초경 지원에 도움이 되는 처방과 네. 성장 촉진을 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한 결과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네. 특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 반면에 성장 호르몬은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성조숙증이란 말 굉장히 듣기만 해도 생소한데요.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성조숙증에 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이 가정 불화가 이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인데, 어떤 말인가요, 이건? 네, 일단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상대적으로 또 줄게 되거든요. 네. 성장- 결국, 예, 네.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성장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씀하는 건가요? 네네. 보통 이제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 경우에는 아이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네.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성조숙을 일으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아의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성조숙을 이 빨리 온다라는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기 성숙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조기 성숙을 네.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이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네.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뭐 새우나 게 같은 그런 음식을 좀 피하고요. 인스턴트나 그리고 튀김류 등의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도 좀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저희 이제 하이케아니원에서 연구 중인 율무를 통해서 그 성조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무차를 율무요? 하루에 2~3번씩 마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율무차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아이가 키가 작아서 고민이라던가 성조숙증을 갖고 있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키 성장은 단순히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요. 그런 키 성장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그 친구들이 성장 곡선에 정상적인 성장 발달 곡선에 맞게 키가 크는지 체중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셔서 만약에 좀 부족하거나 키가 좀 작거나 아니면 너무 비대해져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키가 얼마든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내 아이의 키가 유전적인 영향보다 이 부모님들의 사랑만으로도 더 많이 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꽃잎 위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과 함께 내 아이의 성장 클리닉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